아유 반 이거 한번 하자니까.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가짜뉴스 단속반. 아유. 좋습니다. 요거 사실 저작권이 김춘효 박사님한테 있는데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봤습니다. 뉴스방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저작권. 송경동 시인이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여 시자, 네. 참여적 서정시. 네. 근데 저작권이라는 시를 딱 발표하셨더라고요. 아. 내 생애가 누구의 저작권인지도 모르겠다. 내 것이 아니라는. 참 좋은 시인데. 아, 멋있어. 내가 못 외웠네. 이런 거 다 외워서 다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근데 못 외워 그런 건 우리 어려워가지고. 윤발이 형님도 멋있더라고요. 누구? 주윤발. 주윤발 형님. 재산 내 것이 아니다. 진짜 왜 이렇게 모르는 분들 많아요. 8천억이 있는데 네. 용돈이 12만 원이래요. 그래서 난 하루에 12만 원 쓰시는 줄 알았더니 한 달에. 한 달에 12만 원. 그거는 약간 기사 한번 가짜 뉴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더라. 어떻게 한 달에 12만 원 쓰냐? 아니 지하철 타고 다니고 진짜 그 옷 같은 것도요. 우리로 따지면 진짜 그 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아니 우리 주윤발은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다 권총 이거. 나 그 너 보기 싫어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진짜 여자애들은 되게 보기 싫어했었어. 성냥개비 막 씹고 네, 그놈의 이거. 성냥개비. 선글라스 딱 쓰고 잠자리 선글라스 쓰고 막. 세대 나온다 진짜. 나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등학생이면 더 했겠다. 장난 아니었어요. 대학생도 이러고 다녔는데. 그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맨날 쉬는 시간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빨 뒤고 막. 정말 꼴통들 많았습니다. 야, 가짜 뉴스는 계속됩니다. 우리 계속 노닥거릴 줄 알았죠. 네. 1위는 1위 잠깐만요. 조명 들어갑니다. 1위는 언론사 전에 키워드 샴숑 시암숑. 삼성 샴숑 키워드 삼성. 키워드 샴숑 그럼 매경 아니면 한경. 아닙니다. 그럼 아주경제. 악영. 아주경제를 사실 제외를 시키려고 했는데 악영까지 우리가 단속하나요? 악영을 얘기를 하면서 네. 삼성과 관련된 우리 그 대한민국 제도권 언론의 이 보도 이건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KBS, MBC, JTBC 다 조져야 돼요. 야, 우리가 가짜 뉴스 단속 이건 이제 일본어 절대 쓰면 안 되는데 경찰에서 나와버리. 죄송합니다. 여하튼 범주가 되게 넓네. 네. 근데 일단 네. 자, 이 기사 가보죠. 삼성 아주경제는 위기와 도전. 10월 12일부터 삼성 위기와 도전 상중하 시리즈를 쭉 냅니다. 시리즈로 뭔가를 했어? 쫙 냅니다. 그래서 10월 12일, 10월 15일, 그리고 10월 16일 이렇게 쭉 기사를 내는데요. 상은 그냥 도입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껴도 되고요. 뭐 볼 필요 없고. 크게 뭐 큰 거 없네. 예, 중을 보면 예언이 현실로 막 이런 거 한번 씹어줘도 되잖아. 제가 중을 보세요. 중. 넘어가. 왜냐하면 아직 시작도 아니야. 중이 아주경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중. 이재용 AI의 올인. 이거 뭐 나쁘지 않잖아.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처럼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AI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용이 얼마나 사진 봐요. 엄마 저게 대동강 아니야? 여기 최태원 아니야? 차세대 먹거리 이걸 위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마나 지금 고심하고 있는 가가 이 기사에 입맛을 다지고 있는 거 먹거리를 생각하는 건 분명한데 회사의 먹거리인지 그날 당일의 먹거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냉면 먹고 이제 대동강 간 거거든 이날. 밀레니얼 세대 위한 전에 없는 도전. 나는 왜 위인전이네 위인전. 미안한데요.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네. 근데 AI가 혹시 조류독감? 응. 조류독감에 올인 이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AI를 보면은 닭 병든 닭이라는 그래서 이재용을 완전히 닭으로 보내버렸구나 싶어서 웃었습니다. 네. 요 기사가 실린 게 10월 15일입니다. 근데 10월 15일자에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이를테면 조선일보, 경향신문 요런 몇 군데 한겨레는 빠졌어요. 한겨레 이번에 약간 좀 비판적인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종합 일간지, 주요 일간지 한 4군데하고
경제지는 뭐 거의 삼성 광고 거의 다 깔았어요. 그게 아주경제가 여기도 백면이라고 하죠. 맨 뒤에 실리는 가장 광고. 비싸죠. 성운을 입었나요? 거기에 삼성 광고가 실립니다. 실리는데 요 기사가 기획 기사로 나갑니다. 야, 아름답다 진짜. 근데 그거 기획 기사예요, 아니면 협찬 기사예요? 여기 보면 요 정도. 기획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면 거의 뭐 협찬성 뭐 냄새가 풀풀 나네요. 그리고 이 기사 뭐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그냥 대충 그 짐작하신 그대로고요. 하를 보면은 하 10월 16일자 이제 마지막 대단원에 하를 내는데 뭐 이렇게 삼성 안에 있다는데요. 요겁니다. 아주경제가 얘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삼성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어느 부분? 2020년 위기설 전문가들 스스로 삼성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규제 완화해야. 규제 이거구나. 완화.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규제 완화해야 완화해라. AI도 되고 다 된다. 삼성이 뜻을 펼 수 있도록 정부여 규제를 완화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나는 삼성은 이병철 회장에서부터 항상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였어요. 60년대부터 네. 50년간 위기였어. 계속 위기였습니다. 근데 얘네들 왜 계속 돈을 벌어요? 엄청난 실적을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인 랭킹이 올라가요. 왜 걔네는 위기였는데도 위기인데 불구하고. 그 우리 걔네 계속해서 겁주고 네. 저 중학교 때 삼성 위기라고 그래가지고 삼성 위기 우리나라 경제 위기라고 그래서 무릎 ቁ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저는 제가 2005년에 네. 삼성 엑스파일 보도했을 때 그거는 그냥 이건희 씨가 홍석현한테 시켜가지고 대선 뇌물을 뇌물을 공유한 거잖아. 네. 수십억씩 네. 최소한. 근데 이거는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형사법에서 범죄라고 어, 하죠. 네. 이거는 거의 난 금권 구태타라고 제가 그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이거를 보도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하는 거야. 회사에서 회사에서는 광고 때문에 못하게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은 이건희는 삼성. 근데 옆에 등호가 뭐냐면 한국경제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희가 흔들리면 삼성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렇게 심어놓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삼성 사시에 나와요. 국가 안보, 국가 경제 제일주의. 그러니까 삼성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시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국가의 경제가 삼성의 성공과 같다고 하는 사시가 있어요. 네. 이것을 그 홍보 전략으로 해서 만든 거죠. 삼성 제일 전략. 그러니까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네. 그러니까 그 삼성이 우리 다른 맞네. 진짜 그렇게 사실로. 그러니까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건 삼성만 쓴 게 아니에요.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미국의 GE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GE도 우리나라처럼 삼성처럼 에디슨의 전기회사로부터 시작. 그러니까 우리나라 GM 뭐 근데 GM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만들고 실은 제가 2000년대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원자력 관련돼서 그 라이센스 뭐라 그러죠? 저작권을 특허를 1조 정도를 저기 GE에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국감 자료 그때 봤었는데 엄청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자본주의를 만들 때 큰 우리나라 재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를 우리가 이끈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도 미디어를 갖고 있어요. 신문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도 갖고 영화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 지 회장 실제로 지 출신의 회장이나 사장이 국가 그 재무부나 미국의 재무부나 그 우리나라의 안기부나 경제 관료나 장관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우리도 진대제도 그렇게. 예, 그런 것이 미국은 5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업자본이 권력화. 기업 국가주의라고 해서 코포크라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코포크라시. 그 미국의 1950년대 그런 게 있었고 지가 쓰는 홍보 전략이 이거예요. 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 지 공장이 실은 자동차 공장이 미시간주에 이런 데 있잖아요.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들 백인 그러니까는 약간 못 배우지만 진짜 노동자들이 엄청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전 어렸을 때 기억이 그 뭐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소니 그 전자제품 그 기억해요? 그 이 카세트 테이프 넣어가지고 요거 마이마이.
그거 너무 갖고 싶어요. 소니 게 진짜 일본 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일본 거가 시장을 시작했지. 예, 그때만 해도 진짜 그거였거든요. 근데 소니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왜? 일본 거 쓴다고. 이 매국노 자식 삼성 마이마이 쓰라고. 맞아. 삼성이 많이 예, 그렇게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재벌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씨나 최 씨나 정 씨가 가문이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 그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갭이 있는데 어쨌든 삼성은 그런 삼성의 신화를 만들어요. 이 씨의 신화. 그러니까 이 기사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이재용 취임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은 이재용 회장이 회장으로 이런 것들 삼성 위기 돌파를 그렇죠. 위한 이재용의 세 가지 전략. 진짜 웃겨요 이거. 그러니까 이재용이 만들어서 마치 뿌린 것 같은 그런 무슨 뭐 식당 찌라시 같은 그런 이거는 느낌을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가 같냐면 실은 그 이건희 회장이 그 굉장히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병철 회장의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엄청난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말렸어요. 망한다고. 그 덕을 보고 그다음에 2000년대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것을 계속 키웠고 국가 지원이 계속해서 갔었다고요. 국가 우리 그 R&D 자금이 엄청나게 가죠. 네. 같이 키운 거죠. 그런 와중에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고 1987년에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7년간 조용해요. 그리고 나서 베이징 선언이 나오죠. 기업은 2류, 네네네. 행정관은 3류, 뭐 정치는 4류, 막 이 발언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질적 경영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킬 것처럼 환상을 만들지만 그리고 막 보도돼 참 엄청나게 그렇게 보도돼. 되잖아요. 와이프만 빼고 다 바꿔라. 그렇죠. 네,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삼성이 이렇게 큰 거는 스마트폰 이 기술력, 이 만들고 하는 것 이건희 회장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에서 일하시고 삼성그룹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직원들이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함께 만든 거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거의 공과를 이 씨가 다 가져가는 거죠. 실은 이건희 회장은 저는 경영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 자동차 부도 났을 때 우리 국가 경제 삼성 다 털고 남은 1998년도에 남은 부채가 삼성 자동차가 국가에 갚아야 될 부채가 2조 5천억이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시죠? 그럴 때 그 돈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당장 갚으라고 그러는데 2000년대까지 유예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DJ가 유예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돈 언제 갚은지 아십니까? 갚지도 않았어요. 현찰로 갚겠다고 하지도 않고 갚겠다고 플랜을 내놨는데 삼성생명 주당 70만 원씩 잡고서 상장해서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 언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지만 2010년에 삼성생명이 주당 65만 원 정도의 상장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그 돈에 대한 얘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2조 5천억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사실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폐차가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 삼성 엑스파일에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 우리가 기아차를 인수하게 해달라라고 대권 주자들한테 부탁하면서 돈을 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 사례 하면 있죠. 거기에 또 나오는 얘기가 삼성이 기아 쟤들이 망해야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니까 기아에 들어가 있는 그때 뭐 수천억 되는 돈을 긴급 회수하도록 해요. 실제로 회수했잖아요. 그래서 회수하는 바람에 망한 거야. 그래서 그렇죠. 삼성 때문에 IMF가 왔다라고 밖에 삼성 엑스파일 자료를 보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엑스파일을 들어본 적은 없고 삼성 관련된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나 소설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요. 그때 실제로 여시 춘추라고 하는 책에 보면 네네네네. 그 얘기가 나와요. 파란 거. 네. 네. 그게 거기다 엑스파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사 자체도 저는 그 삼성을 일방적으로 이재용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여서 협찬 기사 같은. 이건 좀 추정을 심하다. 합니다. 광고까지 실렸는데 그 라구에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지금 지난주부터 네네. SBS 끝까지 후한다
판다. 끝까지 판다. 맞아, 나 그 기사 너무 좋더라. 삼성 근데 안 나와. 삼양부동산 의혹을 와, 대단하다.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진짜 SBS 진짜 나는 상 줘야 된다고.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 그러니까 맞아요. 고 이병철 회장 소유의 삼성 에버랜드 주변 여의도보다 큰 땅이 맞아요. 삼성 임원 14명한테 차명 주식. 싹 넘어갔다가 무슨 데죠? 성울해서 성울해죠. 유료회사 아니라 성울해서 페이퍼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싹 넘어갔다가 에버랜드 소유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냈다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 편법으로 세습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다. 국세청도 이거 알았는데 알면서도 아주 100억 정도 증여세 때리게 하고 그냥 근데 차명 계좌도 나왔다고 또 잇따라 보도했잖아. 그렇죠. 후속 보도 또 했어요. 또 그리고 했어. 삼성이 2011년에 국세청한테 그 사실 이건희 회장 거예요. 라고 실토했다는 것도 보도했어요. 그래 4,500억인가. 네, 다 보도를 했어. 또 그거 인용 보도만 하면 돼. 왜냐면 SBS가 취재를 워낙 잘해가지고요. 뭐 추가 취재할 것도 없습니다.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게 딱 떨어져. 제가 본 기사 중에 읽으면서 눈물 흘린 기사는 이 기사밖에 없어.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가 진짜 SBS도 상 줘야 되지만 우리 민동기 전문 기자도 상을 줘야 됩니다. 삼성 부동산 의혹 보도 SBS의 외로운 싸움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왜냐하면 너무 언론들 왜 침묵하고 있냐. 제가 진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인데 KBS, MBC, JTBC 그리고 하나 더 넣겠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는 사설이라도 썼어요. 사설 쓰고 나서 광고 빠졌어요. 백 아까 뭐 뺐지? 백면 광고. 그게 보통 뭐 단가 한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세장 비싸요. 근데 한겨레가 안 못 광고가 들어갔어요. 없더라고. 경향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지금까지 삼성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제대로 보도를 해왔던 혹은 할 것으로 기대했던 언론사들도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봤다. 네. 공중파 네, 편집 담당자들한테. 네, 네. 야, 그거 SBS 보도 딱 떨어지던데. 딱 떨어지죠. 그거 왜 속보라도 하지. 참여연대랑 경실련에서도 뭐 고발하고. 그렇지. 뭐 성명도 냈는데. 네. 왜 안 써? 그랬더니 아마 그 저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써. 근데 무슨 뭐 참여연대나 경실련에서 자료 낸 거는 그냥 받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보도 나온 지 2주가 됐네. 2주가. 참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광고는 1년 연광고 계약을 하는데 1월 달에 광고 시작하니까 지금 내년 1년짜리 광고 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하고 이제부터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공중파가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혹시 그 딜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딱 떨어지는 기사다 하면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아세요?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한테 삼성그룹을 인계받으면서 상속세 얼마 낸 줄 아십니까? 아들 이재용은 16억 냈고. 그건 상속세는 네. 아니지 아직은. 그렇지. 네. 이건희는 그 당시에 1987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한테 삼성그룹 전체를 통째로 인수를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받은 자산이 서류상으로 받은 게 얼마냐면 279억 원이에요. 참석 자산이. 삼성이요? 예. 그리고 나서 낸 세금이 150억 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공익재단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낸 거죠. 이렇게 돌려서 그거예요. 공익재산으로 돌리고 차명으로 돌렸던 증거 중에 하나가 SBS에서 이 기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차명 계좌 이렇게 네. 넘긴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지금 터졌는데 이거를 국세청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병철 회장 그 상속세에 따르는 이 돈에 우리는 엄청난 세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정부가. 제가 봤을 때 이거 국세청 당시 그 담당했던 사람들도 다 조사해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사에 보면 위기론 기사가 나와요. 네. 지금 1920년 삼성 위기론 나오잖아요. 지금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8년이에요. 삼성이 망하기 전에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경제가 안 좋아서 각 가정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삼성 2020년에 그 부잣집 망할 것까지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됩니까? 요거네 2020년에 삼성 위기설.
네. 이설. 땡겨가지고 위기까지 땡겨요. 아, 근데 삼성이 저는 위험하다. 지금 삼성 걱정해줄 판이 아니다라는 저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10월 17일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네네. 요 취재를 담당했던 SBS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아이고. 판다 기자를. 예. 와 진짜 반갑더만요. 나머지는 전부 침묵이야, 전부 침묵. 김어준 대단하네. 아니 이게 그럼 뉴스 가치가 없느냐? 저는 진짜 이 모든 대한민국의 보도 담당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거 뉴스 가치가 없냐고. SBS 끝까지 판다가. 사실 대한민국 적폐청산 지금 깃발은 올렸습니다마는 남북 평화 그 회담 네. 과정에서 적폐청산하라 막 흔들면 혹시라도 스텝 엉킬까봐 봐주고 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적폐청산의 최고 상위, 뭐 언론보다 더 상위가 뭡니까? 사법적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법부도 보면 결국 삼성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이 삼성에 대한 법대로 처벌 이것이 바로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판단하는 바로메터가 될 것인데 네. 적어도 SBS 보도 이후에 국세청의 행보가 SBS 말고 다른 데서 막 개떼처럼 물어줘야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냥 이렇게 아이고 물지 마 이러면서 그냥 마지못해 하게 돼 있는 게 관료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SBS 하나부터 저는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건데 뭐 왜 공중파들이 가만히 있냐? 광고 때문인데요. 다 아는 건 광고 때문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요. 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개선을 스스로가 아니라 정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광고주가 광고 회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디어 역사에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죠.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가 20년째 우리나라 제가 98년부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20년째 우리나라 일대 광고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그룹의 최대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광고 대행사, 즉 신문사들이나 방송국들은 어떤 재벌의 광고 대행사고 광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삼성그룹의 광고 대행사가 어디냐면 제일기획, 지금은 제일기획. 월드 커뮤니케이션을 이름을 네. 바꿨어요. 또 갈아치웠구나. 네. 이름 자주 바꾸면 자주 이상하던데. 바꿉니다. 네, 그렇죠. 최순실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삼성그룹 최대 광고주와 광고를 집행하는 것과 일체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예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합법적 뇌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합법적 뇌물이 되는 거죠. 광고 사실 우리도 고발뉴스나 뉴스방도 광고를 안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광고를 누가 살림살이 어려운데 야 돈 써! 그 대신 광고 내줘. 이게 딱 주면 그 양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아니 봐도 되는데 눈치를 광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실은 그 매체를 운영하는 그 기업과 이 돈을 대는 것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주인 사람은 광고 대행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근데 이것이 하나라고. 암수 동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문사든 방송사든 어느 누구도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돼. 최대 전주니까 네. 여기서 돈을 안 주면 아마 한겨레 같은 경우는 무너질 거라고요. 죽게 생겼는데 살아야죠. 이러면서 돈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걸 띄워놓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디어 언론은 절대로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언론으로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요. 이 제도를 그러니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언론사고 이게 삼성인데 제일기획이야. 그래서 이렇게 거쳐가니까 사실상 이렇게 삼성에서 직접 돈이 가는 건데 그렇죠. 이걸 끊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어떻게 삼성이 소유한 언론사 광고 대행사 어떻게 이게 외국은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 분리되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이게 하나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는 삼성이 다 통제한다고 해도 맞는 말인 거예요.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삼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 언론을 삼성이 통제하지 못하면 정치 권력이 국세청이 검찰이 삼성을 지금처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결국 언론 개혁도 결과적으로 삼성에 대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삼성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분리하면 되거든요. 자, 언론사를 갖고 있는 데는 광고 대행사를 할 수 없다. 광고 최대 광고 10대 광고주는 언론사를 갖거나 또는 광고 대행사를 가질 수 없다. 근데 외국도 심지어 미국도 광고 대행사를 하는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를 하는 사람은 중앙일보나 JTBC나 이런 매체를 안 갖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법 때문에. 네. 우리는 독점이죠, 뭐. 그러니까 과정. 이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SBS 기자 분투하는 거 정말 눈물겹고 네. 그 기자가 이상호 기자 같은 이런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호 기자 이런 의로운 기자 한 명에게만 그들에게 총대를 매게 해서는 안 되고 안 돼요. 왜 다른 기자들이 이걸 따라주지 않습니까 하고 기자들 비판에서도 실은 그 부분보다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판다 팀은 아무튼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네. 여하튼 좋은 강의를 들은 그런. 또 강의했어요. 아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한 주간의 우리 가짜뉴스 단속반 활동 한 줄로 좀 요약을 해주시죠. 여전히 언론 개혁은 더디고 멀다. 네. 갑시다. 하지만 포기 가야죠. 네. 자, 박사님은 뭐요? 한 줄 정리. 한 줄 정리. 네네. 삼성 없는 미디어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묻어가기. 고발뉴스 유튜브 채널 뉴스방은 이상호의 사실은 7회 방송을 통해 고발한 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